안녕하세요 여러분, 헬렌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또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항상 집에 가면은 이제 또 바쁜 일이 생기고 요즘에 또 가을이다 보니까 날씨를 만끽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놀러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영상 찍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점심시간이라 잠깐 짬을 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할리팩스 날씨 알려드리자면요. 이제 허리케인 피오나가 온다 그래서 지금 되게 긴장 상태고 오늘 저녁에서 내일 아침 사이에 굉장히 가능한 바람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 보니까 데크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안으로 집어넣고 이제 뭐 전기 나갈 것도 대비하고 이제 물에 대해서도 이렇게 대비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도 지금 어제부터 비상이어가지고 집에 안에 있던 것들 다 들여놓고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비가 이제 서서히 흩날리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오늘 어디 가서 영상을 찍을까 하다가 차 안에 들어와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면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게 이제 이민하는데 비용이 얼마 드냐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게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쓰는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되게 비용이 많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제가 뭐 딱 이렇다 할 금액을 제시해 드리지 못하지만 이제 제 경험에 비추어서 제가 이제 영주권을 따기 전까지 이민하는데 얼마 정도의 돈이 들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잠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저는 2017년도에 이제 캐나다에 오게 되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자를 이제 스튜던트 비자를 먼저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칼리지를 가서 이제 스튜던트 비자를 받게 되었고, 이제 스튜던트 비자 이후에는 3년간 이제 캐나다에서 일생에 한 번만 준다는 컬리지를 나오면 이제 3년 동안 또 일을 할 수 있는 워킹 비자를 전환을 해줘요. 그래서 총 5년간의 비자를 받았었는데 저는 2017년도에 와서 작년에 이제 운 좋게 영주권을 받았으니까 4년 정도 있다가 영주권을 받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4년간 저희가 여기에 살면서 얼마 정도의 비용이 이제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이제 가늠해 보시라고 제가 지금부터 제가 쓴 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이제 저랑 아이만 왔었거든요. 이게 둘이 왔었는데 먼저 그 컬리지를 등록했어요. 이제 컬리지 등록하는 비용은 이제 온타리오 주에서 등록한 비용과 타 주에 등록하는 비용은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온타리오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이제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더해서 이제 교통비 플러스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EC라는 유아교육학과를 선택했기 때문에 필드 플레이스먼트라고 이렇게 가서 실습을 나가게 돼요. 그 실습하는데 들어갔던 비용들 뭐 이런 거 다 통합해 보니까 거의 제가 봤을 때 학비랑 해서 3만 불, 즉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3천만 원 정도를 학비로 썼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아파트를 렌트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렌트 같은 경우에는 방 하나에 욕실 하나 해서 1,300불에서 1,400불 정도 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매달 생활비가 또 들겠죠.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학생 신분으로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한정되어 있고 저같이 EC를 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학교 마치고 일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하면 할 수 있겠는데 왜냐면 과제도 많고 이제 뒤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엄마다 보니까 내일 뭐 애도 챙겨야 되고 그래서 제가 특별히 다른 엑스트라 워크는 못했었는데 이제 생활비도 이제 꾸준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충 생각을 해보니까 한 달에 생활비랑 렌트비 해서 꾸준히 3,400만 원은 정도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400만 원을 거의 이제 2년간 돈 벌이 없이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 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졸업 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수입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졸업 전에는 무조건 돈을 써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칼리지 다니는 동안엔 굉장히 많은 돈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솔직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구일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돈을 굉장히 저희가 이제 유학생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오시게 되면은 그런 돈들을 생각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는 학비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처음 와서 물론 집을 사면 좋겠지만은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라기보다 그 외국인에 대한 특별 세금 이런 것들이 많이 붙기 때문에 처음에 와서 집을 바로 산다 이건 좀 불가능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매달 렌트비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크게 들어가는 게 생활비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땅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 뭐 놀러 간다고 하시면 차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물론 뭐 온타리오 주 내 바운드리 안에서 생활을 하신다고 하면은 또 내 집이 다운타운 쪽이다 하면은 거의 걸어서 생활이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주로 보면은 이제 조금 차가 필요한 지역에 다 이제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차를 다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저같이 이제 학생일 경우에는 크레딧이 없어요. 왜냐하면 캐나다에서 경제 활동한 이런 내역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차 같은 거를 살 때도 이제 일시불로 구매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할부로 구매하게 되면은 이렇게 보증인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할부를 하지 못했고 그냥 일시불로 샀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도 차 종류에 따라서 기종에 따라서 되게 많이 이제 가격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차 같은 경우에도 한 2만 불에서 4만 불 사이다 생각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대충 내가 이민하는데 이제 필요한 돈이 얼마다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금방 말했던 모든 것들은 아주 제가 이제 여기서 살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들었던 그런 비용이고요. 여기서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되고요. 제 에피소드에서 보면은 제가 뭐, 몰라서 이제 주차 파킹을 잘못해서 이제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애가 다쳐서 이제 병원을 가야 돼서 뭐, 그렇게 뭐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살다 보면은 이제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민을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그렇게 이민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학비랑 이제 생활비 그리고 나서 렌트비 이제 요 정도고 이제 교통수단을 위해서 차를 구매하셔야 된다면 이제 차를 사는 비용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뭐 제 짧은 얘기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이민한 방법은 이제 칼리지 졸업하고 나서 이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었고요. 이제 여기 보면은 칼리지를 가지 않고 이제 LMI라고 해서 취업처에 이제 취업을 한 후에 자기가 워킹 비자를 이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체류를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쉬운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제 LMI를 이제 취득할 때 그냥 취득한다기보다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비용을 지불을 하고 그다음에 LMI 비자를 이렇게 받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이제 그 비용은 또 다른 비용이다 보니까 이제 그거는 또 다시 좀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잘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캐나다 갈 계획이 있으시다 하시면 이런 비용들을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